절대 추진하면 안 된다며 고개를 젓는 미국, 중국, 일본. 시진핑이 중화민족이란 말을 했습니다. 다민족 국가인 중국인데 참 어거지스럽습니다. 이전까지는 한족의 나라라는 것을 굳이 숨기지 않았습니다. 최근 국제정세에서 마음이 몹시 불편하다는 이야기겠죠. 외풍의 내치가 흔들리는 걸 막아보려 이런 발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좁은 한반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한민족이 살아갈 최소한의 터전, 강대해진 한국을 노리는 정신나간 국가로는 일본이라는 섬나라가 있고 위용가치 만점인 그 섬나라를 아끼고 보듬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북한에 유사시 문제가 생기면 4등분 한다느니 5등분 한다느니 그냥 우스개로 넘기기에는 너무 구체적이고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이를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좁아터진 이 한반도마저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면 반만년 역사에서 지금 세대가 가장 무능한 세대로 기록될 것입니다. 일국가 이체제로의 전환이 영토를 지키기에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러나 쉬운 일이 될 수 없겠지요. 어느 한쪽이 국가의 지위를 포기해야 하니까요.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서로를 지켜줄 남북 상호 방위조약과 불가침조약을 체결하는 건 어떨까요? 말 같지 않은 소리 같지만 오늘 문득 궁금TV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남북한이 갈라진 76년 세월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미국과 소련이 남북 신탁 통치를 결정하고 남북을 분단시킨 지 76년이 되었습니다. 38선 이북의 한민족도 38선 이남의 한민족도 신탁 통치 결정에 관여하거나 심지어 결정된 이후 일본 압제에서 해방되었을 때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의견 표출은 공허했습니다. 권력을 탐해 북쪽에서는 김일성이 소련과 결탁하고 남쪽에서는 이승만이 미 군정과 결탁하여 어쩔 수 없다는 듯 각각 정부를 세우고 미국과 소련은 각각의 정부를 지지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친일 잔재 소탕을 이유로 김일성 권력의 비판적인 인사까지 모두 처형해버려 비판 세력이 존재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갔습니다. 남한에서는 방공이라는 미 군정 시책에 6.25 발발 전임에도 사실상 무관양민들을 나누고 가르면서 서로 고발하게 하면서 학살하고 이승만을 위협하는 정적들 또한 그렇게 제거했습니다. 어느 사회나 비판 세력이 존재하지 못하면 고인물이 되어 썩게 된다는 건 누구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남한에서는 어느 정도 표현이 가능했기에 민주주의 암흑기라 불리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도 민중은 봉기할 수 있었고 많은 희생을 치렀지만 희생을 거름으로 민주주의는 성장했습니다. 대통령을 서슴없이 모욕하고 장차관, 판검사, 국회의원, 군 장성 할 것 없이 그 비판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지자가 양편에 서서 옹호하고 공격하지만 이런 비판을 할 수 있는 덕분에 위정자들이 국민 눈치를 살피고 직접 선거라는 시험을 보아야 해서 모두 다는 아니지만 아직도 많이 남았지만 조심하려 하고 관행처럼 내려왔다며 스스로 면죄부를 주던 일들도 조금씩 그 폐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교묘해지고 지능적이 되어가지만 국민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국정농단이라는 희대의 사건을 탄핵이라는 국민 명령으로 끌어낸 사건이 지나고 대한민국, 남한은 아픈 만큼 조금 더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북한은 단순한 독재 국가가 아닌 왕조 성격의 공산주의 독재 국가로 정착했고 김일성은 김정일에게, 김정일은 김정은에게 권력을 세습해 주었습니다. 독재 권력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비판 세력에 대해선 언제나 가혹하고 기득권층에는 그런 체제가 편하고 익숙하며 세력을 만들지 않고 모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독재 정권의 압권이 북한입니다. 봉건시대 왕조의
공산당 특유의 제도를 섞은 현대판 카스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세계 공산주의 국가 중 가장 폐쇄적이며 가장 심한 쇠뇌를 받고 있습니다. 1990년 이후 적과통일 노선에서 슬며시 바뀐 미국과 한국의 결사항쟁을 당과 수령에는 절대 충성을 요구하고 북한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습관처럼 무비판적으로 대부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쉼없이 발표되는 북한의 담화와 기관지들의 논평을 봅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체면이고 상식이고 예절이고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글과 말이지만 북한 주민에게는 당당하고 용기 있고 의지를 보여주는 글과 말입니다. 그것이 75년 세월이 만들어낸 남한과 북한의 정서적인 차이입니다. 2000년 전에 쓰인 성경을 현대의 지식과 상식으로 바라보다가 생겨나는 것이 보통 이단이라 불리는 집단입니다. 그 집단 내부 사람들에게는 외부 사람이 진리를 모르는 불쌍한 전도 대상이지만 그 집단을 외부 사람이 보기엔 반대로 어찌 저럴 수 있을까 하고 바라봅니다. 분단 76년 그 사이에 전쟁을 치렀습니다. 왕래도 없었고 문화적 교류도 없었습니다. 남과 북은 현재 자신이 사는 기준으로 상대를 보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틈은 메워지기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보면 온통 이해 못할 일들이 가득한 곳이 북한입니다. 그리고 굳이 이해하려 애를 쓸 이유도 사실 찾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정치적 이념 갈등을 겪는 국민 간에도 배려나 존중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같은 동시대를 살고 같은 경험을 했고 같은 민주주의를 체험했음에도 같은 사안에 전혀 다른 의견을 내보입니다. 하물며 남한과 북한은 76년을 전혀 다른 체제로 살아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을 기준으로 북한을 재단하고 대응을 예상하고 기대하면 언제나 실망 그리고 또 실망뿐일 것입니다. 그것은 북한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남한이 뭘 해줄 거라는 예단이 지금 삐져있는 북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중국도 러시아도 유로존 전체도 어려워하는 미국이 관여된 상황입니다. 자신들은 미국을 당당하게 상대한다 여기면서 남한도 그리할 수 있는데 안하고 사대주의에 빠져 북한을 돕지 않는다 원망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한이 다소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돌아올 북한의 태도에 전적인 신뢰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스스로 생각하는 그 당당함을 남한의 눈으로 보면 주민이 굶어 죽어가는 모습을 정권이 외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이 만들어낸 깊고 깊은 틈입니다. 서로 안 보고 신경 안 쓰고 살면 편할까요? 아니면 아쉬울까요? 편하지도 아쉽지도 않은 더 애매한 상황만 지속할 것입니다. 어차피 서로 믿지 못하면 서로에게서 침략 당할 것이라는 끝없는 두려움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안 보고 신경 안 쓰고 사는 건 전제가 잘못된 것입니다. 안 볼 수도 없고 신경 안 쓸 수도 없다면 편안함이라도 서로 누려야 합니다. 그 편안함은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신뢰는 몇 번 만나고 대화한다고 이루어질 성격이 아닙니다. 한국은 북한보다 잃을 것과 잃게 될 그 크기가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즉 지키고 싶은 가치가 너무나 큽니다. 지켜야 할 것이 많은 쪽이 한국인데다 미국처럼 북한에 떨어져 존재하지 않고 붙어 있습니다. 그것도 76년을 중뿌리를 서로 겨눈 채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끊임없는 갈등을 해결하려 하기보다 외세는 부추기고 있기도 합니다. 북한은 베풀고자 해도 베풀 여력도 없는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 몰릴 만큼 몰려있고 더 물러설 공간이 없는 사정에 있습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지나 낭떠러지로 몰아붙이는 자에게 덤비나 마찬가지라는 판단을 하게 하는 것보다 현재 위험한 행위는 없습니다. 이것을 강대강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반도 전쟁이 길하며 대놓고 떠드는 나라가 버젓이 옆에 있고 그 나라와 늘 의견을 교환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혈맹이라는 미국이 함께 있습니다. 결국 한민족을 지킬 수 있는 이는
한민족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세가 일방적인 전쟁이라 해도 그 시각은 외세가 보는 전황일 뿐 죽어나가고 망해가는 건 한민족입니다. 누가 이기고 지든 전쟁을 좋아하는 건 무기 팔고 흥하는 외세뿐입니다. 많이 가지고 넉넉한 대한민국이 더 참고 더 애쓰고 더 나누려고 하는 건 크게 보면 민족애이지만 좁게 보면 그것이 한국을 가장 안전하게 해주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은 북한이 남한을 보는 잣대였습니다. 폐쇄하고 단절하기보다 기회가 오면 교류를 늘리고 확대하는 정책이 남북에 아주 절실히 요구되는 일입니다. 교류 외에는 신뢰를 구축할 방안이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있다면 헌법 개정처럼 남북협력 사업의 존폐는 국회에서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법제화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연속성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올린 영상에서 남북교류의 숨통이 트이려면 미국과 한두 번 부딪혀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중 하나가 남북종전선언입니다. 불가침 조약이 전제된 종전과 평화협정을 미국과 별개로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과 조금 불편한 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다면 남북한 신뢰 구축에 미랄이 될 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군이 주둔하는 한 사실 불가능에 가깝지만 남북이 외세 침략에 대해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 조약 내용에 한반도를 한민족의 고유의 영토로 적시하는 것입니다. 실현된다 해도 남북한 외의 국가에 영향력을 주는 영토 조약은 아니지만 최소한 일본도 중국도 러시아도 미국도 한반도 군사행동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겠죠. 이것도 결국 서로 신뢰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1국가 2체제가 한민족 영토를 보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루빨리 남북한이 정치적 이유로 닫은 교류 창구를 열 기회가 오기를 여러분과 함께 희망해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